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모래시계 이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알아차림의 영역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그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두 개의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외부 세계는 지식의 확장, 그리고 내면 세계는 나의 확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주의를 외부 세계 또는 내면 세계로 주의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바로 중간지대 알아차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 알아차림의 영역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를 외부 또는 내면 세계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정서입니다. 네. 나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자신의 기분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의식 상태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네. 집중은 의도적 집중과 비의도적 집중으로 나눠지는데요. 의도적 집중은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의도적 집중은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에 주의가 묶여 있는 상태, 즉 생각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노에 휩싸여서 도저히 의도한 방향대로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있죠. 그러한 상태를 비의도적 집중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자신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 집중 상태인가 아니면 비의도적 집중 상태인가,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현재 비의도적 집중 상태인가 아니면 의도한 바대로 잘 집중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A, B, C, D 네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D부터 볼게요. D 부분은 자, 보시면은 기분이 좋지 않고 저항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매몰될수록 우리는 의도적 집중 상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 감정에 깊이 매몰돼서 자꾸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고 더 이상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됐죠. 네. 물론 2차적으로 또 그 감정에 대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아,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초조해지고 뭔가 불안해지고 2차적 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또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비의도적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상태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응이 일어났다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차츰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념, 어떠한 안의 이슈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하나 현재 내가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C로 넘어가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요즘에 게임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게임, 뭐 PC 게임도 많이 합니다만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하고 싶어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현재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욕망에 의한 비의도적 집중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B를 볼게요. B는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네.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매몰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의도한 방향대로 집중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집중의 상태를 놓고 우리 자신을 파악해 본다면 조금 섬세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에 대한 부분은 몰입에 대한 저자이신 그 황농문 교수님께서도 몰입의 깊이, 몰입의 강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고도의 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몰입의 원천에서는 우리가 풀 수 없다고 믿었던 해결책, 아이디어,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잠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의 상태를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잠재 능력을 그만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몰입의 순간은요 즐겁고 또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분야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행복과도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중간 제로의 상태에서 우리의 기분과 집중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꾸준히 제로의 상태를 경험하고 감각을 깨워서 이 자각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더불어서 우리가 자신의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분 그리고 집중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섬세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이슈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 현재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글쓰기, 글로말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깊이 탐색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지는 우리가 인식한 상태에서 외부에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로 또는 내면 세계로 의도적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알아차림과 내면 세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닌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떠한 책을 읽어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는 이 개념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내용을 난 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내적 세계단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안에 있는 신념들을 보고서 수정하는 과정 자체는 일종의 내적인 경험입니다. 예. 우리가 선험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내면 세계를 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영역,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경험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깊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더 깊고 더 심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사실은 한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그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 레벨 테스트에 그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하게 된 어떤 실패였죠. 네. 그래서 조금 시무룩한 모습, 또 약간 조금은 좌절한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됐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 모래시계 이론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것도 있고 해서, 네. 저희 집 거실에는 어떤 좀 작은 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그려놓고 잠시 이 모래시계 이론에 대해서 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모래시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우리가 경험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식이라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인데, 이 경험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경험 차원에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떠한 도전이 필요하겠죠. 크던 작던. 네. 개개인마다 그 시도하는 크기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 즉 이미 뭐 타이반 자이반으로 조금씩 시도와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연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와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반드시 경험 차원에서는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또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미숙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떠한 자신만의 방법이나 노하우를 깨닫게 됐죠. 내지는 또 보지 못했던 어떤 방향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험 차원은 선험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방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묵지라는 것을 갖게 되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자기가 바랬던 그 분야에 대한 지식, 내지는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순간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것은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는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행착오라고 하는 부분이 동반된다. 라는 부분, 실패라는 부분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얘기를 해줬더니 좀 시무룩했던 첫째 얼굴이 좀 밝아진 모습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과정,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경험 차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죠? 뭐 걸음마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도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그 작은 실패들, 시행착오들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무엇을 실패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안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자녀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남아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좀 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모래시계 이론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알아차림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다. 그리고 경험 차원에서 우리는 시도와 도전,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 용기를 통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암묵지를 갖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